고물가 시대에 만원의 행복이 가능하다. 아기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오다가 성인들도 계속 조선시대 패션 피플의 갓템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다는 전통갓의 비밀은 원재료가 떠남 그걸 쪼개가지고 갓을 만드니까 필요하죠. 가을에 떠나는 문학여행으로 감성 충전까지 세대 불문 취향 따라 즐기는 갓신비 여행지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을 여행한다면 꼭 들러야 한다는 이곳. 눈부신 자연 경관도 신기한 역사 유적도 없지만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북적인다는 핫플레이스. 바로 광명 전통시장입니다. 주전부리를 쥐고 한 바퀴 둘러보면 없는 게 없어 구경하는 맛이 나는데요. 이분은 달콤한 호떡을 선택하셨네요. 자주 오시나요? 씨앗 씹히는 맛이 고소하면서 너무 맛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들리고 해요. 호떡 장사만 10년째라는 광명시장의 달인.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한 번 맛보면 그대로 단골이 된다는데요. 호박씨, 해바라기, 땅콩, 희금잡깨 그 네 가지가 이제 배합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속에 재료가 이제 뭐 다 말씀을 못 드려도 10가지가 들어갑니다. 식감과 영양까지 꽉 잡은 속살도 물론이지만 찹쌀이 들어간 쫀득한 반죽도 일품.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법은 마가린을 넣어야만이 고소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마가린과 설탕의 만남으로 호불호 없는 단짠 조합 완성.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는다니 바람 맞을 일도 없는데요. 겨울에는 뭐 500개 이상 굽는데 여름에는 많이 못 굽고 그냥 찬바람 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 별미가 한 곳에 모였으니 시장이라고 시장할 때 오면 큰일 납니다. 특히 가성비 맛집 천국으로 소문이 자자하다고요. 그런데 싸도 너무 쌉니다. 짜장면이 단돈 3,000원. 근데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드신 분도 많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10년 넘게 다녔어요. 사장님이 직접 면 만드시고 하니까 완전 틀려요. 싸다고 대충 만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면도 기성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반죽해 만드는데요. 이렇게 주먹으로 누르면 더 뭐 면이 좋아지나요? 아유, 당연하죠. 면이 부들부들하면서 쫄깃쫄깃해지죠. 왜소한 최고에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상대만 달라졌을 뿐 사장님에겐 익숙한 동작. 제가 살아온 길입니다. 짜장면 배달하면서 이제 권투 배우고 아마추어 뛰고 프로 뛰고 그러고 이제 눈을 좀 다치는 바람에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전직 권투 선수에서 짜장면집 사장이 된 이화규 씨. 권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낮에는 짜장면을 팔고 밤에는 체육관을 운영했다는데요. 3년 전 재개발로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쩝니까?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돈 그게 뭔지. 배고픈 서름을 잘 알기에 부담 없이 든든하게 한 끼를 채우고 갈 수 있게 저렴한 가격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이 장사 해가지고 큰 욕심 없습니다. 뭐 어렵다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시장 없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서민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 알아주는 전통시장. 웬만한 인내심 없이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는 곳이 있죠. 지글지글 빗소리에 취하고 고소한 기름 냄새 또 한 번 취하게 되는 빈대떡집입니다. 먹기도 전에 침샘 폭발. 어머니 손맛 전수받고 20년째 빈대떡을 부치고 있다는데요. 빈대떡 하루에 한 6, 700? 6, 700장. 장. 어마어마한데 견은 어느 정도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이렇게 쉬어보진 않은데
사장님 뭐 돈 쉬다 보면 알겠죠 뭐. 특히 하루의 고단함을 술 한 잔으로 달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손이 많이 가 집에서는 할 엄두도 못 낸다는 녹두빈대떡. 껍질을 갖다가 다 제거를 해야만이 맛있는 맛이 나와요. 빨리 쉬고 텁텁한 맛이 나오고 아무데나 상품 같지가 안 돼요. 적어도 20번 이상 씻어내 껍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포인트. 여기에 아삭한 숙주나물과 비계가 적당히 섞인 돼지고기를 더해주면 반죽 완성입니다. 빈대떡은 녹두를 갈아서 만든 게 빈대떡. 그다음에 전이란 것은 계란이나 밀가루 들어갔다가 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빈대떡이기 때문에 밀가루 전혀 안 들어가죠. 밀가루 들어가면 이거는 베러버려요. 이게 뒤집을 때도 이렇게 녹두로만 꽉 채워 고소함이 남다른 빈대떡. 때문에 손만만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손님도 대를 이어 찾아온답니다. 저희 아기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오다가 성인들까지 계속 꾸준히 오고 입에서 정말 좀 살살 녹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요. 찬거리 사러 왔다 부른 배를 두드리며 돌아가게 된다는 광명 전통시장. 맛 따라 정 따라 떠나는 미식 여행의 딱이겠죠. 이번엔 잊혀져가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인적 드문 평범한 주택가. 이곳에 정말 장인이 있는 걸까요? 의심은 일단 접어두고 입수한 주소로 찾아가 보는데요.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자 불안해진 PD. 열려라 참깨를 외치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려 봅니다. 다행히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리고 갓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접니다. 예, 들었어요. 국가무형유산 제4호로 지정된 전통 갓장인 박창영 씨의 작업실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외관과는 달리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이곳. 곰방대라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양한 도구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대나무. 이 공간에 왜 이렇게 대나무들이 많나요? 대나무는 대나무 가지고 다 갓을 만드니까 대나무 요 창고 있어. 또 이게 낭다 대나무를 뭉태들 있어요. 그걸 쪼개 가지고 갓을 만드니까 필요하죠. 갓을 대나무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무릎에 가죽띠를 두르고 물에 불린 대나무의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그리고 보기에도 위태로운 작업이 이어집니다. 배와 받침대 사이에 칼을 끼워놓고 대나무의 결을 따라 밀어주면 머리카락처럼 얇은 죽사가 탄생하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한번 만져봐요. 아주 머리카락 같잖아요. 뻣뻣하면서도 부드럽고. 예, 부드럽고. 이 기술을 배우는 데만도 수년이 걸린다는데 어떻게 갓일을 하게 되신 거죠? 중저부 때부터 갓을 했는 지가 60년이 넘어요. 원래 저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 갓을 해가지고 전국에 소비가 했어요. 그때 갓 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통영시에도 원정에 왔어요. 전통적인 갓마을에서 태어나 4대째 갓을 만들고 있다는 장인. 악교와 인두를 사용하는 것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입니다. 갓의 부위별로 틀의 모양도 다양한데요. 위로 솟은 부분인 총모자와 둥근 챙 부분인 양태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 보통 평인들은 못 써요. 가격을 치려하면 쌀 5건에 주고 밥 먹기도 힘든데 양방과 쌍 이제 가련다가 이거 보고 갓을 보면 안다 그래서 신분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갓을 큰 거 쓴다고 양만 행사하려고 옛날에도 갓에도 사치를 많이 보냈어. 갓 하나를 만드는 데만도 꼬박 한 달이 넘게 걸리니 비쌀 만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바로 트집이라는 게 요 휘운다 소리야. 요게 이제 가정이 제일 힘들어. 트집을 잘 잡아야만이 갓이 형태가 이 좋고 나쁘고 나온다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트집 잡는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갓은 틈새가 벌어지는 트집이 잘 생겼는데 수선하는 사람들이 이를 많이 잡아내 수선비를 비싸게 받았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소한 흠을 잡아 들춰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니 참 재밌죠. 하지만 까다로운 작업 과정을 생각하면 트집을 많이 잡았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여름에는 이 악어풀을 다루기가 힘들고 또 불 앞에 숯불을 피워가서 일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한여름에는 일을 한 달 동안 못했어. 일단 처을 지내고 일했어. 그런데 요즘은 갓 쓰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 건가요? 자꾸 이제 숫자 주고 매개건 기거든. 그래서 이제 서울에 TV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니까 좀 어떻게 보냐, 쓰임이 어떠냐 하는 게 작품보다 좋다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주인공 가설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설을 특별하게 와서 맞춰가지고 가고 그렇게 썼어요. 알고 보니 장인의 갓은 이미 인기 스타. 천만 영화는 물론 드라마 속 배우들이 쓰고 나온 갓이 바로 그의 작품이라고요.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제작진도 안 써볼 수 없겠죠. 제가 갓을 한번 시작할 기회를 얻어도 될까요? 이건 죽사립인데 저 구한말 때 썼던 유행됐던 갓입니다. 한 건 먼저 쓰고 쓰고 이거 나비가 있어요. 이거 뒤로 가도록 쓰시고요. 나비가 뒤로 뒤로 쓰세요. 줄로 한번 배용준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그야말로 갓벽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교한 작품. 이 강태가 그 옛날 선비들에게 그랬듯 장인에게는 목숨이자 자존심입니다. 꽃이라는 것도 많이 나죠. 갓이 둥글잖아요. 지구도 들으죠. 우리가 지구를 위에 물 위에 지고 다닌다 하니까 조선인들이 그런 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갓이 아주 중요한 걸 느끼고 있어요. 어느새 가을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요즘. 가을에 딱 어울리는 문학여행을 떠나볼까요? 광명시 소화동에 오면 떠오르는 시 한 수. 바로 기형도 시인의 안개입니다. 안개는 소화동의 모습을 노래한 시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70년대만 하더라도 공장지대였던 이곳.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뒤덮였던 안양천의 모습이 안개 낀 색각으로 표현된 건데요. 아름답고 비극적인 시를 썼던 기형도 시인의 인생과 문학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기형도 문학관입니다. 기형도 시인은 광명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곳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이곳에 있었던 기형도 생가를 보존하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형도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시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기형도 시인의 작품을 보고 듣고 또 직접 필사하며 오감으로 시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5살 때 소화동으로 터전을 옮겨 일생을 보낸 기형도 시인. 아버지가 심혈관계 질환인 중풍으로 쓰러져 항상 누워 계셨고 집안의 생계는 어머니가 텃밭을 일궈서 저 멀리 영등포시장까지 걸어다니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왜 항상 물그림만 그리셨을까? 아버지는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림을 그리시는데 결과는 없고 형체는 없다. 아픈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까지. 하지만 가족의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살 터울인 바로 이 누나가 불우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훗날 그 누이를 그리면서 쓴 시가 바로 여기 나리나리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애달고 슬픈 그런 내용인데요. 누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나. 불우한 환경과 가슴 아픈 가족 사이도 불구하고 기형도 시인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학생회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영특한 학생이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던 중
안개라는 시로 신춘 문예에 당선되고 시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평론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산업 공예와 제도적 모순, 발비된 집단 윤리들을 정리되고 세련된 이미지로 그려냈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담담하지만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는 시로 동시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기영도 시인. 그 시절을 산 사람들은 거의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죠.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사실 그랬었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가난해서 공장으로 견습공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개 외에도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 빈집과 질투는 나의 힘까지 주옥 같은 작품들 중에서도 교과서에 실렸던 시가 있다고요.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집무실 입구에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윤여실의 밤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리면서 썼던 그 시를 보면 늘 제 가슴도 매우 따뜻해지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의 시가 더 애달프게 느껴지는 건 시집 한 권 분량의 작품만을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 시집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였고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번역 출판되어서 유럽에서도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어두운 현실과 청년들의 고통을 노래함으로써 시대의 아픔을 함께했던 영원한 청년 시인 기영도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추억을 떠올리고 불안한 청춘의 마음까지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주 번쩍번쩍 황금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동굴이 있다. 노다지캐던 광부도 마셨다는 이것. 지하 안반수가 9만 톤 정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 농사꾼의 완벽한 이중생활. 이것은 단순한 노동요가 아닙니다. 음반을 그래도 30까지 냈습니다. 알쏭달쏭 반전 매력 대방출. 광명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다음 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